네, 친절하고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종목입니다. 지금 연결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철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후성 19,800원에 10%예요. 네, 후성 19,800원에 10% 비중이요. 네. 이거 혹시 매수는 그럼 언제 하신 건가요? 한 며칠 됐어요. 오래 안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사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오늘 뭐 종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자, 네. 그러면 후성 어떤 점이 고민이 되신 거죠? 이거는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못 가는 것 같아갖고요. 네.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 흐름이 좀 약하다 이거군요. 네, 네네. 예. 혹시 목표가를 세워둔 지점이 있을까요? 목표가는 네. 한 23,000원, 저도 짧게 봤거든요. 근데 네.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길게 보았던 종목은 아니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성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예. 자,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후성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후성을 뭐 길게 들어오신 건 아니고 짧게 수익 좀 챙겨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이 종목이 사실 퍼포먼스가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좀 추세를 좀 견고하게 다지면서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하신 23,000원 라인대까지 움직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좀 기다리신다면은 차분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수가스 공급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예. 일단 앞으로도 특히나 이제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탄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실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 차트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기대감과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제 움직임으로 크게 올라왔던 종목들은요.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 상태이잖아요. 새로운 레벨업된 위치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얼마만큼 나아지는지, 뭐 추가적인 성장력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생기는지, 이런 좀 숙련된 좀 성장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후성은 뭐 계속해서 실적을 높여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또 2차 전지 내에서 앞으로 이 소재에 대한 캐파 공급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몇 해 전부터 해서 증설에 대한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차츰 서서히 좀 실적 변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쪽에서 수요를 좀 가장 크게 먼저 받아왔다가 후성의 출발은 좀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전해질이라는 것 자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재들보다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뒤늦게 받았어요. 보통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찾게 되었었고,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것은 좀 뒤늦게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뒤늦게 받더라도 네. 후성에 대한 추이는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23,000원대까지 움직임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를 돌파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성장통이라는 그 시간은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뉴스는 사실 2차 전지 소재보다 반도체, 특수가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지난해 이 하반기 때에 네. 보통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들이 대부분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나서 국산화가 대체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지난해 하반기 때에 일본과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해제가 되면서 일본의 수출 품목들이 좀 다시 또 살아났습니다. 네. 이 때문에 좀 경계감이 좀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 수요가 여전히 공급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여전히 좀 살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종목에 대한 걱정은 되지는 않지만은 네. 시간은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목표하신 가격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후성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자, 그런데 23,000원 목표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하더라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조금의 여유를 갖고 23,000원 목표 주가까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되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전문가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뭐 심택, 대덕전자, 네. 코리아서키트 이런 PCB 종목들 이야기 많이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들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가 사실 3분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곧 내일부터 이제 2분기 들어가게 맞아요.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한 달, 뭐 2달 사이에서는 분명히 좀 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선생님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맥락들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후성부터 봐드렸습니다.